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왜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이런 데 이렇게 힘써서 그쵸? 네. 출연했는가? 아, 그쵸? 그리고 태평양 지역은 왜 미국이 그쵸? 독점하다시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선언이죠. 그쵸? 그 선언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소개하고 가르쳐요. 그쵸? 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쵸? 왜요? 우리만 해도 아, 우리만 해도 일제 식민지 예.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가 좋아요. 그쵸? 네. 기본적으로 나라가 주권을 갖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는 게 좋은 거죠. 그쵸? 근데 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는 이제 그 현실주의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힘으로 해결하는 게 그래도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는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시대상에서 나오는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뭐 착취, 그쵸? 그다음에 뭐예요? 그 본국인하고 다른 어떤 차별 대우, 그쵸?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멸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민지 상태가 된 지역들은 이렇게 그 철저한 착취와 무시와 그죠? 이런 네. 것만을 받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그 빈곤의 삶을 살게 되고 선진국의 그런 뭐 종속된 뭐 이런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 네. 왜냐면요. 제국주의자들이 예를 들어서 식민지를 경영을 합니다. 네, 식민지를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제도를 이식하지 않고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아, 아, 그러니까 일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에 철도망도 깔고, 그다음에 행정도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뭐 비료 공장도 세우고 발전소도 세우고 했는데 그게 한반도에 뭐 그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이 투자한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뭐요? 네. 얘네들이 대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식민지 병합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병합을 해놓고 조선시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한반도를 선진 병창기지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앞선 그런 제도, 문물, 사상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표현할게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쵸? 낙후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근대 문명과 문물을 이식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힘에서 워낙 밀리니까 힘으로 찍어 눌리니까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왜 뭐가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 차이가 너무 나는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식민지로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서는
여기에 맞게 가려면은 거기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식민지로 편입된 지역에 그 제국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산업, 그쵸? 네. 그다음에 제도, 행정, 문화, 사상이 아, 안 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쵸? 예. 그리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근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기초 자본과 체력, 인프라가 깔리는 일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좋든 네. 싫든 이게 제국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네.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 하면서 욕 많이 하는데 네.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됐었던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문명도 그만큼 발달이 나오고요. 예, 그만큼 살기가 객관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되게 안 좋은 면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인구가 정확히 2배 이상으로 늡니다. 아, 아, 이거 다 아, 마찬가지예요. 그 제국주의 식민지의 착취만 생각하잖아요. 착취받아서 그럼 되게 헐벗고 못 살 테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실제 인구 통계 보면은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에서 마치 한반도처럼 공통적으로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요. 아, 네, 네.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데 제국주의를 무조건 그쵸? 일도 양단해서 무조건 착취, 억압 네. 이런 측면으로만 볼 수 있는 힘에 의해서 그쵸? 찍어 누르고 막 쥐어짜고 이렇게만 네.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쵸? 요즘 학교에서도 다 그런 면만 보여주고 반대면 그렇죠.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게 보면은 힘에 눌렸지만 눌려서 원리에 의해서 그들의 발맞추어 가는 쪽으로 강제적으로 편입이 됐죠. 그렇죠. 그들의 네. 이권과 그들이 하려는 것에 강제적으로 편입이 돼요. 한반도도 뭐예요? 아, 예, 그 네.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개조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강제적으로 그렇게 편입이 돼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편입이 되면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앞선 선진 문물과 제도나, 그다음에 자본이나, 그다음에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된 지역에 투입돼서 발맞추어 오게끔 하는 일들이 안 따라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이 제국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좋든 싫든, 그쵸? 자존심이 상하건 말건 간에 선진 문물이 이식돼서 나라가 그 지역이 살기 좋아지는 일들이 객관적으로 안 따라올 수 없는 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이 양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민족적 자존심만 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매도하는 식의 역사가 오늘날에 너무 팽배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이 좋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그렇죠? 네.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겠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의 역사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죠.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뭐냐 옛날 주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동, 뭐 몇 번지 이런 거 지금은 번지 잘 안 쓰지만 이게 사실 일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네. 예, 그거를 그냥 쭉 쓴 거예요. 행정상으로.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우편, 택배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일제가 다 정리한 거를 그냥 계속 쭉 쓴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거를 일제가 왜 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을 병참 기지 삼아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면은
그런 행정망 정리가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갖춰지니까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 예, 예,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착취와 압제만을 그리는 어두운 시대상으로만 이해하면은 이게 눈을 한쪽을 가리고 본 거예요. 실상을 정확히 본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 힘으로 그쵸? 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병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객관적인 그런 힘의 차이가 있는 생활상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병합이 돼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맞게 발맞춰 가기 위한 필수 인프라는 제국에서 깔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네, 그거 네. 안 하고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깔리면은 낙후된 지역이 개선되는 일이 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제국주의라는 게 압제와 착취가 아니라 인프라 건설로 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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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개선을 가져오는 이런 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이들이 받았던 압취와 착취를 압도하는 근대 국가가 펼쳐지는 인프라가 깔리는 면에서 받은 유익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제국주의입니다. 네. 예,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민족적 자존심에 의해서 제국주의 무조건 나쁜 거야, 그쵸? 아, 힘으로 다른 나라를 그냥 뭐 무릎 꿇리고 그냥 병합을 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그쵸? 이 지역을 뭐 어떻게 하느니 저쩌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압제와 착취를 당해서 되게 헐벗고 못 사는 것처럼 예, 그 가르치는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사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일파다. 예, 딱 이제 아, 네. 예, 예. 근데 선생님은 친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논리는 이거예요. 다 맞는데 일단 힘의 차이가 너무 명백하지 않느냐. 그쵸? 예, 네. 근대화에서 오는 국력의 차이가 너무 명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예요? 그 힘이 있는 국가의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더 좋은 그 생활상을 누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강제적으로 병합이 돼서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끌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근대적 행정망, 인프라, 철도, 자본 이런 것들이 이 식민지의 그리고 문화, 사상 등등이 이 식민지의 이식이 되지 않고 제국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이거 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깔림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제 생활상이 개선되는 일이 안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쵸? 네. 그것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저게 뭐냐, 그 결과가 뭐예요? 그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 결과가 뭐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됐었던 거의 전 지역에서, 전 세계의 지역에서 인구가 평균적으로 2배로 늘었다. 그쵸? 네. 네, 이거보다 더 예, 할 네. 말 없게 하는 그 데이터가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외면을 하고 보니까 그냥 뭐예요? 착취만 당한. 근데 야, 압제와 착취를 당했는데 인구가 2배로 늘었대. 이러면 뭐예요? 그럼 이건 뭐지? 아, 그러니까 순이. 그게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제국주의를 오해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예.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외눈박이로 봤구나.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민족적 자존심에 의해서 객관적인 거를 놓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해주면 이제 민족적 자존심이 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 친일파지, 친일파. 그치? 네, 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선생님은 일본 문화하고는 굉장히 결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올바로 알아야, 그쵸? 교훈도 올바로 받고, 미래를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는데, 자존심으로 그거를 가려놓고, 그걸 이해한다면은 왜곡된 그쵸? 그 미래를 바라보게 돼서 엉뚱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 제국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면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19세기에 절정을 이룬 서구 제국주의는 다른 세계에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모두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먼저 좋은 면은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 있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문명이 팽창하기 전에 다른 지역은 정말로 질병과 기근, 그쵸? 권력층의 압제와 수탈, 폭력이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지역에 뭐 무슨 뭐 자유와 권리 뭐 이런 게 있겠어요? 개념이 없죠, 그쵸? 네. 뭐예요? 권력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그쵸? 백성은 뭐예요? 그 권력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끽소리 하면 안 되는, 그쵸?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맨날 유교정신, 유교정신 하는데, 그, 나오는 민간 소설에는 맨날 뭐가 나와요? 탐관오리가 등장해서, 그쵸? 네. 예,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왕이 파견한 암행어사가 딱 나와가지고 구원자처럼,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다 때려잡고.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예,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기근이죠, 그쵸? 예, 왜냐하면은 산업의 생산력이 인구의 증가 속도를 항상 못 따라가니까, 그쵸? 예, 네. 항상 이제 기근이 뒤따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따라를 못 가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 서구 세계는 과학 발전으로 의해서 의학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질병 치료법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쵸? 예, 이제 서양에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위생을 또 중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잡혀가고 이런데 동양에선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궁창 아시죠? 시궁창. 아, 시궁창 아니요. 네, 네. 시궁창이 왜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 시궁창 냄새 나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우리나라 전통 뭐냐, 정, 초가집에는 상하수도가 없어요. 아, 상수도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떠오냐? 우물에서 떠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쓰고 난 하수도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개울창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 그게 고이고 고인 게 시궁창이에요. 예, 그 도랑에서 썩은 물이 그래서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거기로 온갖 오물들이 이제 그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밑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에서 정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콜레라나 뭐 이런 병균 같은 게 섞여 있으면은 이게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상수원인 우물로 아, 섞여 네.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 한번 돌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네. 퍼져나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상수원과 하수원을 딱 구분을 해서
집에다가, 그쵸? 상수도를 연결하고 하수도를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손 씻고, 그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전염병이 갑자기 확 줄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이제 백신 같은 거, 천연두, 마마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백신 들여오죠. 그다음에 그 치료제 들여오죠. 이런 것들 다 그 선교사들, 그다음에 그 백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저기 뭐냐 병원 세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호 아, 사업 펼치고 뭐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저번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구 사상이 또 유입되죠. 그렇죠? 자유주의나 그다음에 그 민족주의 같은 동양에서는 이제 꿈도 못 꿨던 그런 개념들이 오게 되면서 자유, 나라의 근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하죠. 그 식민지가 됐었던 지역에서도.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항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대번에. 네. 대한독립 만세 외쳐버리죠. 그쵸? 그래서 일제가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통치 방식을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계기도 됐죠.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냐 인도에서도 여기 뒤에도 아, 나오지만 인도에서도 세포이 항쟁 이런 거 일어나고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죠, 그렇죠? 힘으로 이런 문물과 앞선 사상을 그 지역에 이제 갖다 뿌리는 거죠, 그렇죠? 갖다 뿌리는 계기가 제국주의인데 원하든 원치 않든 네, 힘으로 무릎 꿇려 놓은 다음에 예, 그렇게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쵸? 받아들이고 나라를 근대화시켜서 사람들이 조금 더 살아가기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여러분들 같으면 아까 말한 그런 우리 전통 그 초가집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네, 집에서 살 거예요? 선택하라 지금, 그러면은 뭐 100이면 100다 여길 겁니다. 그쵸? 네. 예. 이런 게 어떻게 왔냐? 여기에 어떻게 와서 이렇게 정착했냐는 거예요. 그쵸? 예. 다 제국주의에서. 예, 그쵸. 다 제국주의에 의한 거예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왜 했어요? 아, 제국, 예, 네, 그냥 미국이 와서 포 쏘고 문 열어라. 이거 거의 강제로 열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서 그냥 자기들이 다 서구 그 문명을 받아들여 싹 다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제국이 되겠다 이러면서. 아,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쵸? 예. 아, 그 결과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 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 그 어쨌든 앞선 문명이죠. 힘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해진 게 이렇게 좋지는 않아. 유쾌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네, 앞서 있고 좋은 부분들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서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큰 기여와 도움을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좋은 걸 퍼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네, 다른 나라를 싹 다 식민지 삼고 뭐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자는 뜻도 아니고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 별로 유쾌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것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예요? 그대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뭐 일본은 뭐 저기 근대화한 게 뭐 굉장히 뭐 유쾌한 일이었어요. 아, 네, 그쵸? 뭐 포 두들겨 맞고 걔네도 그쵸? 네, 그쵸.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하고 다 불평등 조약 맺고 막 그렇게 해서 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저, 예. 다 똑같아요. 어느 날. 예, 근데 뭐 우리만 그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자유와 질서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물론 복음이 이 목적은 아니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은 사회가 이렇게 변해요. 그쵸? 한 사람 개인이 변하면서.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개인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사회 구조가 나중에 바뀌는 것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네, 예,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을 뭐 힘으로 깨부순 거죠. 그쵸? 네, 네, 힘으로 깨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일이에요. 그쵸? 왜요? 내가 가진 자본과 에너지와 자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게끔 개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근데 예, 그 부분들을 뭐예요? 뭐 민족적 자존심과 뭐예요? 사명감으로 그 진행을 하면서 그쵸? 예, 그러한 부분들을 예, 다른 지역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예, 그 시대가 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는 이러한 부분을 크게 해소하고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의 식민지가 된 나라는 이게 중요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기는커녕, 그쵸? 압제와 착취를 받았으니까 그럼 더 못 살고 인구가 반토막 나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던 서구의 자본과 과학 기술이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와 경로들로 인해서 이 식민지 지역에 유입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식민지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식료품,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의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옛날 같은 한약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비료가 공급되니까, 그렇죠? 수확량이 확 늘어나면서 먹을 것 풍족해지죠. 또 그리고 식민지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식민지 영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 본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해외 수출도 용이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그쵸 늘어나는 또 그런 결과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인구가 대폭 늡니다. 평균적으로 2배가 늘어요. 예, 그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국가 교육 체계라고 하는 것도 다 없잖아요. 옛날에. 그쵸? 예, 우리만 해도 뭐예요? 뭐 서당 뭐 이런 건데 서당은 양반 자제 교육하는 거였고. 아, 예. 대중교육 체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그 가면서 제국주의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국가 교육 체계 이런 거 다 세우고 해서 뭐예요? 가르칩니다. 예, 예, 그래야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자유주의도 들어가고 민족주의도 네, 들어가고 그쵸? 예. 그리고 또 뭐예요? 그 기독교도 예, 들어가고 그쵸? 예,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아요. 근데 이게 뭐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뜻에 맞는 식민지 경영에 필요하니까 네,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도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가 깔리니까 복음을 네,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예,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면 어때요? 산 넘고 물 건너. 그쵸? 예, 한 사람 만나가지고 겨우 전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뭐예요? 예, 딱 가면은, 그쵸? 예,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쵸?
너도 나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돕는 학교와 병원도 선교사들이 같이 세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이제 이 서구의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확립한 패권 때문에 복음이 아주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요때죠. 그쵸? 서구 네. 제국주의 시대 때 중국 가려다가 한국 오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서구 세계는 종종 다른 세계를 무시하고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없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납니다. 아, 네.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달파요. 왜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쵸? 네. 기본적으로 어디 뜻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본국의 뜻에 맞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제가 마지막에 이제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이제 막 미쳐가잖아요. 그쵸? 네. 그 미쳐가는 곳에 한반도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돼요. 아, 그러니까 물자도 부족해지고 이러니까 거기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막 끌어다 쓰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 입대 그 하라고 원래 한반도 사람들은 군대 안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입대하라고 뭐 이렇게 뭐 신청하라고 막 해가지고 그 군대 그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징용이죠 그쵸? 그래서 네. 뭐 어디 가서 뭐 일하게도 하고 뭐 별짓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나 이거 하기 싫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물자 공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간 이제 그런데 동원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네. 이제 식민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와가지고 그 조선 저기 일본 사람들이 이 게으르고 그 뭐냐 머리 나쁜 이 조센징들 하면서 아, 네. 뭐 이렇게 뭐 모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비가 붙어서 뭐 얻어맞는다던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경찰에 가서 이땐 순사겠죠. 순사한테 가서 이러한 일들을 호소한다고 해도 순사가 조선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요. 안 들어. 아니겠죠. 일본 헌병 경찰이 그쵸? 설령 시비가 붙는다고 해도 본국 사람들을 손을 들어주겠죠. 그쵸?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아무리 뭐 내선 일체니 뭐 하면서 뭐 조선과 저기 뭐냐 그 일본은 사실 하나다라고 하면서 뭐 강조하고 차별이 없다고 해도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한 어떤 서름들, 그쵸?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이 그 제국주의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 제국주의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객관적인 삶의 질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인 거예요. 네. 자, 서구 세계는 압도적으로 강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현지 상황이나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며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본국의 의사와 정책을 힘으로 관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합니다. 그렇죠? 조롱도 하고 이런 거 많아요. 또한 식민지 과정에서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불만과 새롭게 설립된 학교와 책을 통해 유입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은 서구 세계를 적대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쵸 억압하는 그쵸 우리 그 자유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증폭시키게 됐죠. 네. 가르쳐 놓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자유 사상에 눈을 뜨면서 아, 그렇죠. 이거 뭐야? 이 사상에 따르면 쟤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차별해? 어,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평등하고 자유와 아,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왜 우리를 3등 국민 취급하면서 왜 자기네들 편들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 법은 왜 자꾸 안으로 굽고 그쵸? 예, 우리는 왜 주권이 없이 쟤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쵸? 우리도 네. 독립하자. 그쵸? 예, 헌병들 저기 뭐냐 쟤네들 편만 드는 헌병들 못됐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축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3.1 운동 이런 거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1857년에 인도의 세포이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태평천국 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영국은 이러한 일을 겪은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이고, 이게 힘으로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안 되겠다. 현지의 정치 체계와 문화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통치를 할 때도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현지 지도자를 세웁니다. 대신에 그 지도자한테 뭐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간접 통치 방식, 그래서 불만을 줄이는 그러한 이제 제국 운영 방식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우리한테 적용했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3.1 운동 전에는 한반도를 무단 통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이거예요. 힘으로 관철하는 통치입니다. 헌병 정치 이런 거 벌쳐져요. 근데 3.1 운동 일어나고 나서 일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문화 통치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아, 세련된 고급 문화로 한반도를 이렇게 그 다스리는 분리. 모습을 네.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통치하면서 뭐 그래 신문사도 세워봐 막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900년대 들어서 일부 서구 열강도 영국의 뒤를 따라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하기도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제국주의의 객관적인 생활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됐느냐? 라고 했을 때 공산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프로파간다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